ACP의 내구성은 10년을 목표로 설계를 하지만 요즘은 대형 차량과 과적 차량이 많아져서 설계 공용기간이 단축돼서 5년에서 10년마다 더 씌우기를 시행하는 편이야. 중차량이 통과하거나 고온 환경에서는 소송 변형이 일어나서 자국이 생기기 쉽지. ACP의 경제성은 20년 정도 기간을 두고 시멘트 콘크리트와 비교를 하면 유지 수선을 자주 해야 하므로 상대적으로 고가의 공법이라고 할 수 있겠어. CCP의 역학, 구조적 성질은 신축성이 적고 강성이 큰 포장이라 교통하중을 콘크리트 슬라브가 직접 지지하는 형식이야. 시멘트 콘크리트라는 재료 자체가 역학적인 특성이 잘 정립되어 있기 때문에 구조적 신뢰도가 ACP보다 더 높다고 할 수 있지. 다만 ACP에 비해 집안의 치마, 특히 부등치마에 의한 파손에 취약해서 CCP를 시공하기 전에 불균질 집안에 대해서는 집안 개량을 반드시 선행해야 되겠어. CCP의 내구성은 ACP에 비해 중차량에 잘 견디며 이에 포장의 수명을 짧게는 20년, 길게는 40년까지도 볼 수 있어. 또 ACP와 달리 자국 같은 변형을 일으키지 않고 내 마모성도 일반적으로 더 크지. 가요성 포장, ACP와 강성 포장, CCP를 비교한 비교표를 띄워둘게. 투수성 포장이란 투수가 되는 포장체를 통해 우수가 침투하여 우수를 흙 속으로 환원시키는 기능을 갖는 포장을 말하며 지중 생태의 개선 효과가 있으며 노면 배수 시설과 하수도의 부담을 줄이므로 도시하천 범람이나 공공수역의 오탁을 경감시키기도 해. 미끄럼 저항 증대, 보행성 개선 등의 장점도 있다고 하지. 다만 단점으로 역학적으로는 문제가 있어서 특히 차도에 적용할 경우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고 공급률이 크고 물과 공기가 쉽게 통과하는 만큼 노화가 쉬우며 물이 통과하며 발생하는 마모나 유실이 발생할 수도 있겠지.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투수 기능, 즉 본연의 기능이 저하될 수도 있어. 배수성 포장은 빗물이 불투수성 포장층의 표면을 흘러서 측면의 배수로 쪽으로 신속하게 배수되도록 설계 및 시공된 포장이야. 배수성 포장의 장점은 차량의 주행 안정성이 향상하게 되는데 빠른 배수로 주행 차량으로 인한 물보라를 완화시켜주며 도로 표면 수막으로 인한 차량 미끄러짐 현상도 완화시켜주고 주행시 소음 발생도 적으며 도로 노면의 표시를 더 잘 보이게 해주기도 하지. 단점으로 투수성 포장에 비해 시공성은 상대적으로 좋지 못하며 배수시설 유지관리 소요가 더 많이 필요하다는 부분도 있겠어. 투수성 포장과 배수성 포장을 비교한 표를 이렇게 띄워둘게. 미끄럼 방지 포장이란 미끄럼 저항력을 높임으로 자동차의 제동거리를 짧게 하여 안전주행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주는 공법을 말해. 도로 표면에 새로운 재료를 추가하는 형식에는 계립도 마찰층, 슬러리 실 공법, 수직의 표면 처리 공법이 있고 표면의 재료를 제거하는 형식에는 그루빙 공법, 숏 블라스팅 공법, 노면 평삭이 있겠어. 계립도 마찰층은 굵은 골재, 장골재, 필러 및 아스팔트를 이용한 포장용 가열 혼합물인데 이 혼합물을 표층에 시공하면 노면이 매우 거칠어져서 미끄럼 방지 효과가 있다고 해. 슬러리 실 공법은 상온에서 유화 아스팔트, 장골재, 석분, 물 등을 혼합한 슬러리 혼합물을 6에서 10mm 정도 포장면에 포설하는 공법이야. 슬러리 실은 상온에서 혼합하는 방식이라는 것이 특징이고 다짐 작업 또한 필요하지 않다고 해. 또 비교적 균일하면서 치밀한 혼합물을 만들 수가 있어서 헤어크랙에 보수를 하는 효과도 얻을 수 있다고 하는군. 수직의 표면 처리 공법은 포장면에 에폭시 수지를 도포한 후 마찰 개수가 큰 경질 골재를 살포하여 고착시키는 방법이야. 이 공법의 특징은 노면 마찰 개수가 효과적으로 증가하지만 표면이 방류될 경우 이탈 슬러그에 의해 미끄럼 사고가 되려 발생할 수도 있다고 해. 또한 비산먼지를 야기시키며 소음도 발생시킨다는 단점도 기억해두자. 그루빙 공법은 그루빙 기계로 포장층에 홈을 내는 공법으로 비교적 근래에 보급된 공법이야. 우천시의 수막 효과를 억제하고 노면과 타이어 사이의 마찰 저항을 높이는 미끄럼 방지 공법이지. 숏 블라스팅 공법은 블라스터라고 불리는 다량의 쇠구슬을 고압으로 노면에 연속 타격하는 방법으로 노면 평삭 공법은 포장 노면을 전체적으로 약간 깎아내서 포장면을 거칠게 만드는 공법이다. 이 정도만 기억해보자.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제일 상단의 마모층은 직접 교통 하중의 전단, 마멸 작용에 저항하여 잘 미끄러지지 않고 쾌적한 주행을 하게 만들어주는 도로의 최 바깥층을 말해. 그리고 표층은 교통 하중을 분산시켜 기층에 전달하는 기능을 하는 층인데 또 중간층은 기층 위에서 요철을 보정하고 표층에 가해지는 하중을 균일하게 기층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이 중간층에 위에 살포되는 텍 코트는 아스팔트 혼합물의 부착력 향상을 위해 아래에 살포되는 프라임 코트는 부착을 좋게 하는 목적과 방수성을 높이는 기능을 위해 각각의 위치에 살포하는 역청 재료를 말해. 다음 기층은 표층에서 전달되는 힘에 저항하고 구조적으로 지지하는 기능을 목적으로 설치되는 층이야. 따라서 이러한 힘에 역학적으로 견디기 위해 쇠석, 입도 조정, 입상 재료 등 고품질의 재료로 이루어져 있는데 여기에 역청 안정처리, 시멘트 안정처리 등 안정처리 공법이 적용되지. 다음 보조기층은 쇠석, 슬래그, 자갈이나 이들을 혼합한 골재를 전합하여 시공되는데 하중을 분산하는 구조적인 기능 외에도 노상토의 세립자가 기층으로 침입하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 동결작용의 손상을 최소화하는 기능, 포장 구조 하부의 자유수에 의한 물고임을 방지하는 기능 등을 수행하는 층이야. 동상 방지층은 자갈과 모래 같은 비동결 재료를 사용해서 포장을 동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설치하는 층이고 차단층은 노상층의 세립토사가 보조기층에 침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두는 층이며 노상이란 포장층의 기초로 포장에 작용하는 모든 하중을 최종적으로 지지하는 층이야. 노상은 지금까지 설명한 포장층들을 통해 전달되는 응력에 대해서 변형 또는 변이를 일으키지 않는 최적의 지지 조건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 노상토의 강도 특성에 의해 포장층 두께가 결정된다는 것도 기억해두자.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의 구성층에 대해서도 간단히 알아볼까? 제일 상단의 콘크리트 슬라브는 철근 시멘트 콘크리트나 묵은 시멘트 콘크리트로 이루어진 층으로 이미 알다시피 직접 하중을 지지하고 평탄성을 유지하며 방수나 방진의 기능도 하는 층이 되겠어. 그 하단부의 기층과 보조기층은 양질의 입상 재료층으로 이루어져 있고 콘크리트 슬라브에 균일한 지지력을 제공하며 포장층 하부의 배수가 잘 되게 하는 역할도 하지. 그 하부의 노상은 앞서 설명한
사용한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의 노상과 동일하니 안정처리 공법이란 도로공사에서 노상 또는 기층의 지지력이 부족할 때 해당 층의 재료에 물리적인 방법이나 첨가제를 첨가하는 방법 등으로 지지력을 증대시키는 공법을 말해. 특히 노상은 상부 교통 하중을 직접 지지하는 층으로 12R치 2 미만의 노상의 경우에는 안정처리 공법을 적용하여 안정적인 지지 조건을 확보해야 되겠지. 안정처리 공법은 통상 물리적 방법, 첨가제 방법, 마카담 공법, 멤브레인 공법에 해당되는 기타 공법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물리적 방법으로는 시황 공법, 입도 조정 공법, 함수비 조절 다짐 공법이 해당되며 첨가제 방법에는 시멘트 안정처리 공법, 석회 안정처리 공법, 역청 안정처리 공법, 화학적 안정처리 공법이 있는데 완성 노면의 검사 항목에 대해서 알아볼까?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과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공통적으로 검사하는 사항은 평탄성, 균열, 규격, 표면의 상태이고 여기에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은 이음을 더 특별히 검사하고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은 혼합물에 대한 검사를 더 한다고 기억해보자. 도로 포장의 층별 평탄성 관리 방법에 대해 정리해보자. 먼저 표층은 7.6m와 3.6m 프로파일 메타로 종방향 평탄성을 분석하고 3m 직선자로 횡방향 평탄성을 확인하지. 평가 기준은 평탄성 지수 PRI와 표준 편차를 기준으로 해. 그리고 기층은 3.6m의 짧은 프로파일 메타와 직선자를 통해 측정하고 표준 편차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노상은 프루프 롤링으로 처짐량을 측정하게 되는데 7.6m 프로파일 메타에 의한 방법은 종방향 측정 시 각 차선 우측 단부로부터 안쪽으로 80에서 100cm 인근을 중심선에 평행하게 측정하는 방법이야. 횡방향으로는 주로 3m 직선자로 확인한다고 했지만 차선이 많아서 횡방향으로 프로파일 메타 측정을 할 필요가 있을 때는 그냥 중심선의 직각방향으로 측정하면 되겠지. 또 평탄성 지수 PRI란 국내 신설 포장 도로의 평가 지수야. 계산 방법은 도로의 중심선을 정하고 그 선을 중심으로 상하 2.5 블랭킹 밴드라고 하는 평행선을 그은 뒤 그 범위를 벗어나는 부분마다 밀리미터 단위로 측정하고 합산해서 총 측정 거리에서 총 몇 미리 벗어나는지 측정하는 방법을 말해. 국제 평탄성 지수를 IRI라고 하는데 PRI와 IRI를 표로 비교했으니 프루프 롤링이란 노상이나 보조기층, 기층의 다짐이 부족한 곳이나 시공이 불량한 부분을 발견하기 위해서 시공 시 사용한 다짐 기계의 윤활중보다 더 큰 윤활중에 덤프트럭이나 타이어 롤러 등을 전 구간에 3회 이상 주행시켜서 변형 형태나 변형량을 검사하는 것을 말해. 프루프 롤링의 시험 방법에 대해서 소개하자면 장비를 준비해야 하는데 덤프트럭의 경우 14톤 이상 트럭에 토사를 가득 채운 장비로 준비하고 이 장비를 노상 전면에 2에서 3회 통과시키면서 추가 다짐을 실시하는데 이는 검사의 차원이 아닌 다짐 부족으로 인한 침하와 변형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선행하게 돼. 그 후 마지막 최종 회 때는 검사의 의미를 지닌 검사 다짐을 실시하게 되는데 노상면 변형이 큰 곳에 석회 등을 살포하여 표시하며 수행하게 되지. 표시 지점은 벤켈만 빔을 이용해서 변형량 측정을 실시하게 되는데 이때 마무리면의 변형량 허용 오차는 노상의 경우 5mm 이하, 보조기층이나 기층의 경우 3mm 이하를 적용하게 돼. 변형량이 허용치를 초과하는 곳은 함수비를 조정하거나 입도를 조정하거나 양질의 재료를 치환 후 재전압을 해야 되겠지. 벤켈만 빔은 차량의 후륜 사이에 넣어서 보조기층이나 기층, 표층 등의 표면 위 변형량을 측정하는 기계야. 아스팔트의 특성은 점성과 가문성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가문성이란 아스팔트가 외부의 온도 변화에 따라 아스팔트의 컨시스턴시, 즉 경도가 변화하는 성질을 말해. 스트레이트 아스팔트는 원유를 여러 번 증류시킨 후 남는 최종 잔류분에 역청질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 이것을 스트레이트 아스팔트라고 하고 컷백 아스팔트는 도로 포장용 아스팔트가 상온에서 반고체 상태라 사용 시 가열해서 사용해야 한다는 점을 개선한 아스팔트로 용제를 사용하면 상온에서 액체 상태로 만들 수 있다는 특징이 있어. 블로운 아스팔트는 가열한 스트레이트 아스팔트에 압축 공기를 불어넣어서 만든 것으로 스트레이트 아스팔트와 비교하면 가문성이 적기 때문에 내열성과 내구성이 뛰어난 아스팔트라고 할 수 있겠어. 아스팔트에 석분을 첨가하는 이유에는 내구성 및 강도 향상, 인터라킹 효과 증대, 차수성 증대, 재료 분리 방지, 방리 현상 방지, 지표수 침입 방지가 있고 개질 아스팔트란 아스팔트의 내구성, 내유동성을 증진시켜 아스팔트의 단점인 소송 변형, 균열 등을 개선하기 위해 일정량의 개질제를 첨가한 아스팔트를 말해. 개질 아스팔트의 종류에는 CRM, SMA, SBS, PBS, 거스 아스팔트 등이 있는데 CRM이란 고온으로 가열된 아스팔트에 폐타이어 고무 분말을 혼합한 아스팔트야. 이 아스팔트는 내유동성과 내균열성, 미끄럼 저항성, 방수성이 증가하고 소음 또한 감소한다고 해. 무엇보다 폐타이어를 사용함으로 친환경적이라는 장점이 있지. 이 아스팔트는 시공 시 타이어 롤러를 사용하면 안 된다고 하는군. SMA란 천연 식물성 섬유질을 첨가하여 골재 맞물림 효과를 증대시키므로 소송 변형을 최소화하는 데 주안점을 둔 아스팔트야. 고온 및 중차량 통행 시에도 소송 변형에 잘 저항하는 아스팔트라고 해. 덤으로 소음 감소에도 효과가 있다고 하는군. 이 공법은 골재의 입도와 형상 관리가 중요하고 이 아스팔트 또한 타이어 롤러를 사용하면 안 된다고 해. SBS란 고분자 합성수지와 고무 성분을 첨가하여 소송 변형과 균열 감소, 방리 현상 감소, 미끄럼 저항성, 노화 방지 효과 등을 도모하는 아스팔트로 주로 도로 및 교량 표면 등 교통량이 많아 소송 변형 발생이 예상되는 공정에 적용돼. PBS는 아스팔트 안정제를 첨가해서 높은 온도에서 아스팔트를 안정시키므로 온도가 높아지는 여름철 소송 변형을 감소시킬 때 주로 사용돼. 소송 변형 저항성에 대한 효과도 크지만 내마모성, 접착성, 방수성이 증가하고 저온에서의 취성 파괴에 대한 저항에도 도움이 되는 방법이라고 하는군. 거스 아스팔트는 트리니다드 레이크 아스팔트를 고온에서 녹여 골재와 혼합한 후 유동성을 이용해서 피니셔로 포설하는 아스팔트로 시공시 유동성이 크므로 롤러에 의한 다짐이 필요 없는 아스팔트라고 해. 또한 불투수성 아스팔트이고
편리하고 내구성, 내마모성, 내충격성, 접착성이 모두 우수한 아스팔트로 강상판, 교면 포장, 콘크리트 상판 등에 쓰인다고 해. 프라임 코트는 아스팔트 포장 시 입상 재료, 즉 기층과 아스팔트의 부착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아스팔트 포설 전에 기층 위에 얇게 피복하는 역청 재료를 말해. 기층과 아스팔트의 부착력 향상 외에도 기층의 방수성 향상의 효과와 모세 공극의 내음 효과도 도모할 수가 있지. 텍코트는 기포설된 중간층과 표층의 부착력 향상을 목적으로 중간층 위에 살포하는 역청재로, 실코트는 아스팔트 포장에서 급커브나 급경사인 구간에 미끄럼 저항성을 크게 하기 위해 역청 재료와 골재를 살포하여 전압하는 아스팔트 표면 처리를 말해. 프라임 코트와 텍코트는 이렇게 표로 비교 정리해보았는데, 다짐은 1차 다짐, 2차 다짐, 마무리 다짐 순으로 진행되는데, 마카담 롤러는 얼굴 마담답게 모든 다짐에 활용되고, 탄뎀 롤러는 1차와 마무리 다짐에, 타이어 롤러는 2차 다짐에 활용되지. 1차 다짐은 다짐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아스콘의 변형과 크랙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 높은 온도에서 다져야 하므로 110도에서 140도에 이르는 가장 높은 온도에서 다짐을 하지. 2차 다짐은 1차 다짐에 이어서 진행되는데, 아스콘의 온도가 80도에서 110도 사이로 아직 뜨거운 상태에서 최대 다짐 밀도를 얻기 위해 다짐을 하는 단계이고, 마무리 다짐은 실질적인 혼합물 다짐보다는 1, 2차 다짐에서 발생한 롤러 자국을 없애고 최종 평탄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하는 다짐이다. 파손은 유형별로 균열, 노면 변형, 노면 결함으로 구분이 되고, 균열에는 피로균열, 거북등 균열, 블록균열, 반사균열, 횡방향 균열이 있고, 노면 변형에는 소송 변형, 밀림이 있으며, 노면 결함에는 블리딩, 플리싱, 라벨링, 푸트홀이 포함되겠어. 피로균열은 차바퀴 통과부에 발생하는 균열로 반복 축하 중의 작용으로 피로 수면까지 계속적으로 응력이 작용하여 생기는 균열이야. 거북등 균열은 피로균열이 점차 확대돼서 그 균열이 서로 연결돼서 그 모양이 거북등 형태를 이룬 균열을 말하는데, 블록균열은 노면을 사각형 블록 모양으로 나눈 것처럼 균열이 발생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 균열은 아스팔트의 산화나 온도 변화에 따른 아스팔트층의 수축으로 인해 발생하게 되지. 반사균열은 묵은 콘크리트 포장에 아스팔트 덧씌우기를 한 경우 묵은 콘크리트 포장의 균열이 아스팔트층까지 발전해서 나타난 균열인데, 횡방향 균열은 차선 방향의 직각 방향으로 생기는 균열이며 아스팔트 혼합물의 온도 수축이나 지하수의 수압작용에 의해 발생하지. 다음으로 소송 변형은 도로의 횡단 방향에 발생한 요철로 차량 통과 빈도가 가장 높은 노면상의 종방향으로 움푹 패인 현상을 말하는데, 아스팔트 함량 과다, 과적 차량 및 교통 정체 등이 원인이야. 밀림은 표층 골재의 수평 방향 이동에 의해 생긴 부분적인 파손으로 주로 차량 진행 방향으로 발생하는 특징이 있어. 이 파손의 원인은 표층과 기층의 접촉력 부족, 아스팔트 혼합물의 불안정, 아스팔트 함량의 과다를 들 수 있고, 블리딩은 과도한 역청재가 포장 표면에 스며나온 상태를 말하는데, 검고 반들반들한 현상이 표층에 나타나며 표층이 끈적끈적해지는 현상이야. 발생 원인은 과다한 아스팔트 함량, 표층 아래 역청재의 상향 이동, 혼합물 입도 불량, 텍코트의 과잉 살포를 꼽을 수 있겠고, 플리싱은 아스팔트 표면이 마모되며 골재 입자가 노출되고 이후 골재가 닳아서 표면이 반들반들해지는 현상이야. 파손의 원인은 과도한 교통하중과 골재의 마모 강도가 부족함으로 발생하게 되는데, 라벨링은 아스팔트 포장 표면의 골재가 이탈되어 표면이 거칠어진 상태를 말하는데, 파손 원인으로 골재와 아스팔트의 접착력 부족, 불량한 다짐, 타이어 체인으로 인한 파손, 아스팔트 함량 부족을 생각할 수 있으며, 또 포트홀은 지름이 15cm 이상으로 움푹 패인 파손 형태를 말하는데, 다짐 부족, 집중 호우에 의한 우수의 침투, 아스팔트층 두께 부족 등이 원인이 되겠어. 고수공법의 선정 기준은 통상 공용성 지수, 유지관리 지수, 고속도로 포장 상태 평가 지수를 기준으로 각 지수에 따라 선정하게 되는데, 유지보수 공법 중 유지공법으로 분류되는 공법에는 부분 재포장, 패칭, 표면 처리, 절삭이 해당되고, 보수공법으로 분류되는 공법에는 덧씌우기, 절삭 후 덧씌우기, 전면 재포장이 해당되지. 그럼 각 공법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자. 그리고 패칭은 아스팔트 혼합물로 파손 부위를 채우는 응급처리 공법으로 부분적 균열이나 치마, 포트홀, 단차 발생 시에 적용하는 공법이야. 표면 처리는 부분적 균열, 변형, 마모 등이 발생했을 시 기존 포장에 2.5cm 이하의 얇은 실링층을 형성하는 공법으로, 표면 처리 공법에는 역청재 살포 후 골재를 포설하여 부착하는 실코트, 실코트를 2, 3회 반복하는 아머코트, 아스콘을 얇게 덧씌우는 카펫코트, 묽은 유화 아스팔트를 사용하는 포그코트, 상온에서 슬러리 혼합물을 포장면에 포설하는 슬러리실, 에폭시 수지를 도포 후 경질 골재를 고착시키는 수직의 표면 처리 등이 해당된다는 것을 참고해보자. 오버레이라고도 불리는 덧씌우기는 기포장 위 5에서 10cm 두께로 덧씌우는 방법으로 균열이 다수 발생하였거나 장내에 전면 파손이 예상될 때 사용되는 공법이야. 소송 변형에 대한 정의를 내려보자면, 아스팔트 포장의 어느 한 부분을 차량이 집중적으로 통과할 때 표층 재료의 마모 또는 유동으로 노면이 요철 모양으로 파손되는 것을 말해. 내적 원인으로 아스팔트 혼합물의 아스팔트량이 과다하거나 아스팔트 혼합물의 공급률이 크거나 아스팔트의 침입도나 점도가 불량해서 골재의 부착력이 약해지거나 골재가 매끈하고 둥근 모양이거나 골재의 크기가 너무 작아서 골재의 맞물림이 약해지거나 혼합물의 다짐도가 부족하면 전단력에 대한 저항성이 부족해질 것이기 때문에 소성 변형이 더 잘 일어나게 되고, 외적 원인으로 높은 외기 온도에서 대형 차량이 많이 통과하거나 교차로 등에서 중차량이 오랜 시간 아스팔트 위에서 정체하며 하중을 작용시켰다거나 급커브나 오르막길에서 차량의 동적 하중으로 인해 아스팔트 표면에 순간적인 큰 외력이 작용하게 되면 소성 변형 저항성이 뛰어나도 결국 작용하는 전단력이 커져서 소성 변형이 더 잘 일어나게 되겠지. 소성 변형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골재 선정에 대해 추가로 알아보자면, SHRP라고 하는 전략적 도로 연구 사업의 최종 성과물이라고 할 수 있는 슈퍼페이브라는 자료에서
아스팔트 혼합물용 골재 입도 규정에 대해 다음의 그래프처럼 제안을 했는데, 이 규정은 오랜 기간에 걸친 소송 변형에 대한 경험을 근거하여 아스팔트 혼합물 제작 시 골재의 합성 입도가 그림의 제한 구역을 통과하지 않도록 했다는 것이 특징이니 이 정도만 기억해보자. 강성 포장인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의 노후 등의 원인으로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을 더 씌우기를 한 경우 하부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의 줄눈이나 균열 발생 위치에서 상부 아스팔트 층에도 균열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균열을 반사균열 또는 리플렉션 크랙이라고 해. 반사균열의 생성 원인에 대해서 알아보자. 먼저 외기 온도 변화에 의한 열 변형이 발생해서 하부 포장에 수축, 팽창 운동이 일어나게 되면 수평 방향의 응력이 상부의 노면으로 반사, 즉 상승하게 돼서 아스팔트 더 씌우기 층의 표면에 균열이 발생하기도 하고, 수축 줄눈이나 하부 콘크리트 포장체의 균열 부위에 교통 하중이 작용하여 발생하는 핌 응력과 전단 응력으로 상부 포장층에 균열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이 두 가지 원인이 종합적으로 작용하여 반사균열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포장재 재생 이용 공법은 기층 이하의 재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와 표층에 사용되는 아스팔트 혼합물 재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 나뉘어지는데, 기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재생 기층 플랜트 방식, 노상 재생 기층 방식이 있고, 표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플랜트 재생 가열 혼합물 방식, 노상 재생 표층 방식이 있어. 가로 팽창 줄눈에 대해서 알아보자. 가로 팽창 줄눈의 기능은 콘크리트 포장이 온도 팽창 시 압축 응력을 경감시켜주고, 이에 따라 블로우업, 압축 파괴, 좌골 등을 방지하게 해주는 역할을 해. 또 가로 수축 줄눈에 대해서 알아보자면, 이 줄눈은 표층의 불규칙한 균열을 제어하므로 건조 수축과 온도 변화에 따른 포장체 수축 시 응력을 저감시키는 역할을 하고, 세로 수축 줄눈에 대해서 알아보자면, 이 줄눈의 기능은 종방향 균열 방지, 비틀림 방지, 세로 방향 수축 균열 방지, 인접 차선과 단차 방지가 되겠고, RCCP 공법이라고 불리는 전압 콘크리트 포장은 일반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과 달리 슬럼프가 아예 없는 적은 단위 수량의 콘크리트 혼합물을 아스팔트 페이버로 포설한 후 진동 롤러 다짐으로 마무리하는 공법으로 평탄성을 크게 요구하지 않는 곳에 주로 적용하는 공법이야. RCCP 공법의 배합 설계 기준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자면, 슬럼프치는 0이고 물 결합제비는 무슬럼프 콘크리트를 얻을 수 있는 30에서 35%를 적용하며, 굵은 골재 최대 치수는 25mm, 장골재율은 42%, 강도는 일반 콘크리트 포장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RCCP 공법의 시공사항에 대해 항목별로 알아보자. 재료는 슬럼프가 0인 일반 콘크리트 재료를 사용하고, 시공 중 거푸집이 필요하지 않으며, 다짐은 전동 롤러 다짐을 실시하며, 줄눈은 다짐 관계로 다웰바나 하이바를 사용하지 않고, 줄눈 간격은 일반 콘크리트 포장 대비 약간 긴 간격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양생은 수빈 양생이나 피막 양생을 실시하지.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의 파손은 크게 균열, 노면 결함, 노면 변형, 줄눈 결함으로 분류가 될 수 있는데,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 균열의 종류에는 건조 수축이나 줄눈 간격이 너무 길어 발생할 수 있는 횡방향 균열, 온도나 습도 변화로 인한 힘 현상이나 종방향 줄눈 시공 불량으로 발생할 수 있는 종방향 균열, 과적 차량이나 지지력 부족으로 발생하는 모서리 균열, 동결 융해나 알칼리 골재 반응으로 발생할 수 있는 D형 균열이 있는데, 노면 결함의 원인은 대형 항공기 등의 하중 반복으로 인한 노면의 마모 및 파쇄, 골재 입자와 몰타르의 접착력 부족을 들 수 있고, 노면 결함의 종류에는 골재가 포장면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현상인 라벨링, 콘크리트 표면의 다공질 골재가 동결 팽창해서 외부 측 몰타르 부분을 박리시켜 움푹 패이는 팝아웃 현상, 콘크리트 표면이 얇게 박리된 후 골재가 이탈되어 거치면이 나타나는 스케일링 현상, 기타 포트홀, 폴리싱 등이 있어. 노면 변형에 대해서 알아볼까? 원인은 노상토의 지지력 부족이나 성토부나 보조기층의 다짐 부족, 콘크리트 포장 슬라브 밑에 생긴 틈에 물이 고여서 차량 하중이 작용할 때마다 이음부나 균열부를 통해 흙과 물이 튀어나오는 현상인 펌핑 현상을 꼽을 수 있겠고, 노면 단차나 노면 치마, 노면 융기가 노면 변형에 해당하는 파손 형태겠어. 줄눈 결함은 환경이나 교통 하중으로 인해 줄눈에 발생하는 국부 하중으로 발생하게 되는데, 줄눈 결함에는 일종의 좌구 현상으로 슬라브가 위로 솟아오르는 블로우업 균열이나 줄눈의 모서리 부분이 떨어져 나가는 스폴링, 줄눈재가 이탈하여 발생하는 줄눈재 손실 등이 있고, 규면 포장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자면,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에는 가열 혼합식 아스팔트 포장, 거스 아스팔트 포장, SBS 개질 아스팔트 포장, 즉 고무 혼입 아스팔트 포장이 있고,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에는 라텍스 모디파이드 콘크리트, 즉 LMC 포장이 있으며, 기타 포장에는 에폭시 수지 포장, 아크릴 폴리머 포장이 있어. 가열 혼합식 아스팔트 포장은 일반적인 아스팔트 혼합물을 사용하되 요철을 고려해서 5에서 8cm 두께로 시공하는 것이고, 거스 아스팔트 포장은 스트레이트 아스팔트에 열 가소성 수지 등 개질재로 혼합한 것으로 방수성, 휨 저항성, 암호 저항성이 크고, SBS 개질 아스팔트 포장은 스트레이트 아스팔트에 고무를 혼입해서 유동 및 마모, 변형 저항성을 높인 아스팔트이고, LMC 포장은 콘크리트에 라텍스를 혼합해서 방수성, 내구성, 균열 저항성을 높인 포장을 말하고, 에폭시 수지 포장은 에폭시 수지를 이용해서 슬라브 위에 0.3에서 1cm 두께로 시공하는 것을 말해. LMC 공법이란 콘크리트 구성 성분에 일정 비율의 라텍스를 혼합해서 보통 콘크리트 성질을 크게 개선시키는 공법이야. LMC의 특징은 방수 효과가 우수해서 규면 포장 시 방수층 설치를 위한 별도의 작업이 필요하지 않고, 라텍스의 계면 활성 작용 때문에 콘크리트 유동성이 증가해서 작업성이 우수하며, 휨 인장 강도가 커서 균열에 대한 저항성이 크고, 라텍스의 점성적인 성질로 인해 재료 분리 저항성도 향상된다고 해. 포장층의 변형이 거의 없어 공용 기간 중 평탄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고, 신구 콘크리트와의 부착력이 뛰어나며 일반 콘크리트와 동일한
강한 역학적 거동을 보이기 때문에 일체가 돼서 외력에 저항할 수가 있지. 그럼 오늘은 이만 끝!